신혼 준비를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뭐 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명품으로 사시고 이렇게 백 같은 것도 명품으로 하시고 집도 무리하게 전세 높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돈에 관련된 내용에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결혼하면서 도움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의 경자인이 있기까지 결혼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좀 단계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모든 걸 계산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경장인을 미리 계획을 하고 결혼을 했던 건 아니다시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과 이제 인생을 같이 살게 된다라는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의 장점이라고 해서 경제적 측면과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제적 측면인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두 사람이 합치는 게 단순히, 제 생각에는 이제 소득을 합침으로써 이제 소득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고 뭐가 더 소득이 많아지냐.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소득이 많아지고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혼 촬영을 한다든지 준비하면서 집도 하지만 혼수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용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저는 혼수, 그 많은 비용 몇 천만 원 들여서 혼수하고 어쩌고 가전제품부터 뭐 집에 식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 이사 가면서 평수를 바꾸면서 다 결국 이제 중고나라라든지 뭐 당근마켓 이런 데로 이제 다시 판매를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을 사지만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5년 안에 다 팔아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거기에 큰 돈을 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는 처음에는 가장 작게 시작을 해서 두 분이서 돈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내 투자금을 불려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 근간을 다져놓아야 되는 시기이지, 어떤 신혼 준비를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뭐 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명품으로 사시고 이렇게 백 같은 것도 명품으로 하시고 집도 무리하게 전세 높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이사 갈 일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자녀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는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자녀가 생겨서도 있지만 나중에 자녀가 좀 커서 초등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거, 그런 학군에 따라서 또 옮겨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바뀌게 되면 또 그거에 맞는 또 가전제품, 식기 이런 걸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굳이 여기에 내가 큰 비용을 들여야 될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는 좀 후회를 하는 게 식기나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에 너무 처음에 큰 비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샀던 거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 중 하나가, 내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내가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계셨나 이걸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제부터는 월급 받는 거를 진짜 예전처럼 막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더 잘 사는 데 있어서 투자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50이라는 노력만 들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50만으로는 사실 100만 원도 모으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거기에 뭐 공과금, 뭐 관리비 이런 것들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여기 아끼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돈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에 대한 공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월세를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터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담일 수 있지만 저한테도 사실 부담이었고요. 근데 그 부담이 오히려 저를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기폭제였습니다. 나라는 사람 외에 처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는 거고, 이게 더 나아가
나아가서는 내가 2년 뒤 3년 뒤에는 어쩌면 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그럼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기가 막상 생겼을 때 정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되게 열심히 회사 외에 부업 그리고 투자 이 세 개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장인이 있는 거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50억 정도를 만든 것도 사실 그런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고 저 부모님 밑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월급 받는 걸로 충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투자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부업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금도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책임감이 굉장히 큰 저의 어떤 자극제였고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동력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좋은 동기부여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그걸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내가 부업을 한다든지 뭐 재테크를 해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더 부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더 이상으로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너무 사실 힘들 때는 저는 독서랑 강연 같은 거를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성공하신 분들은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고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먼저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게임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허비하는 느낌의 어떤 소비가 아니라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그게 나한테도 결국 좋은 거고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족 책임져야 될 가족 구성원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책임감을 좀 제 기폭제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맞벌이를 처음엔 보통은 하고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앞으로 생긴다면 그 구성원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한 기쁨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 자녀들 내 와이프가 뭐 어떤 행복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사고 싶은 걸 산다고 했을 때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뭐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엔 그거 다 재테크적으로만 저도 접근을 했으니까 그거 다 나가는 돈이고 그럼 내 투자금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가 투자금을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행복의 많은 부분은 또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를 사주고 이런 것도 되게 큰 부분이더라고요. 진짜 그걸 느끼고 나서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짜 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1인의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사는 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에도 되게 팍팍한 사회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번식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 번식이란 역할을 내가 못하고 평생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거에 만족을 하고 그러고 이제 평생을 산다면 자녀가 주는 행복 어떤 내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 평생을 사는 것도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어쨌든 내 몫만 하고 나 혼자만 평생을 산다면 누가 비난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0% 완전한 사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태어나준 애들을 키우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 제가 사실 온전히 부업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 생긴 건데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는 사실 되게 불안정한 게 많아요.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연애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결혼을 할 때보단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또 그나마 나은데 싱글일 때는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뭐 소개팅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의무감에서 뭔가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모임에 나가는 시간에 사실 임장을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투자 쪽으로 아니면 재테크 쪽 공부하는 시간으로 소비를 했다면 더 발전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걸 싹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재테크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을 알려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고 결혼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영상도 찍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이랑 제가 연애했을 때 그리고 연애하기 전 비교를 해보면 저의 정신 상태의 차이랄까? 집중하는 게 되게 분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싱글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되게 안정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안정감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그리고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혼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적어도 투자금을 열심히 모으셔야 됩니다. 두 분이 합친 월급의 60%를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월급은 같이 모아야 됩니다. 통장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투자금으로 저축을 하셔야 되고 그 모으는 시기에 반드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는 해나가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든 뭔가 투자든 내가 앞으로 어떤 투자처는 꼭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어떤 거든 반드시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였던 거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투자라는 걸 하려면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결국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준비를 하려면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부 두 분이 같은 투자의 방식을 갖추진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지만 제 와이프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제가 하는 방식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부부가 꼭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재테크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도 된다. 믿어주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싸움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서로 의견이 또 갈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갈라졌을 때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한쪽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사실 의사결정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혼부부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테크, 신혼 준비, 혼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최대한 좀 아끼시고 월급 들어오는 것들 한 통장에 모아서 한 60% 이상씩 아끼고 그거를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1년 이상은 지속을 하신 다음에 동시에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1년 뒤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투자금 한 3천만 원 이상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마인드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금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이 되는 거는 이 마인드적인 거고요. 마인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뭔가 연애건 어떤 다른 일이건 이거에 분산이 돼 있으면 내가 투자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왜 돈을 모으고 있나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현타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그거와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강연을 좀 보러 다니면서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물질적으로 어떤 안정감이 있다면 가정이 있음으로써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투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결혼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돈을 모을 때 또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내가 힘을 얻고 의사결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정신적으로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